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시장 실패의 요인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불완전 경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완전 경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것들이 각각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가게와 기업이 있는데요.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이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로 기능합니다. 가게가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요소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 기업은 그런 것들을 수요하죠. 그걸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을 하면 가게는 그것을 수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가 참여하느냐, 또는 각 가게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시장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것은 생산물 시장이든 생산 요소 시장이든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도 굉장히 많고요. 공급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면 수요자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자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서 어느 한 수요자나 공급자가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형태로는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1인인 경우죠. 시장의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자가 1인이라면 시장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를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시장 균형이 잘 달성되지 않습니다. 독점이 좀 완화된 형태로는 과점이 있습니다. 과점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몇 안 되는 소수인 경우죠. 이와 비슷하게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독점적 경쟁이라는 시장도 있습니다. 과점과 독점적 경쟁의 경계는 사실 명쾌하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숫자가 아주 소수라서 그들 간의 담합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과점이라고 하고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담합까지는 어려운 그런 상태를 독점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의 상태를 공급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반대로 수요자 측면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생산물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경제학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상태, 이것을 불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의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생산물 시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입니다. 물론 공급자는 기업이죠. 이때 가게도 다수, 공급자인 기업도 다수인 상태를 완전 경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다수이면서 공급자는 1인일 수도 있고 담합 가능한 소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느슨한 관계를 가지는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공급 독점, 공급 과점, 공급 독점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는 수요자도 계속 달라질 수 있고 공급자도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4는 16이죠. 이번에는 생산 요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요자가 기업이고 공급자가 가게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기에도 16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얼마나 많이 수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물 시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상태가 생산 요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산 요소 시장의 이 16가지 경우는 생산물 시장이 또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의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16이 되는 건가요? 하여간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각각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장 전형적인 경우 몇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먼저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공급 독점입니다. 사실은 공급 과점이나 공급 독점적 경쟁인 상태가 훨씬 더 흔하겠지만 어떤 재화나 서비스건 간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론에 대한 공부는 가장 극단적인 독점에 대해서 해놓으면 나머지 경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완전 경쟁과 공급 독점을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공급 독점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다 합쳐서 6가지 경우의 시장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나머지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도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경우,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2가지 경우, 생산 요소 시장의 4가지 경우의 수요 공급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이 6가지 경우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태는 완전 경쟁 상태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은 공급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모든 부동산이 이질적이고 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 강한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생산물로서의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소유한 그런 공급자들에게서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6가지 경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주택 같은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이 수요 공급 곡선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데 반해서 이게 수평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 장에서 볼 모든 그래프들은 시장 전체의 균형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그런 곡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수평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어쨌든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이고 생산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인 이 상태가 가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래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다른 위치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점, 이 점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많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일관된 논리로 하나하나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나씩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